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팅동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 아시안게임 최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축구에서 일본을 무너뜨리고 한국이 또 금메달을 목에 걸며 중국에서도 뜨거운 화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포츠 전문지 티탄주보의 왕샤오루이 기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잡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에 대해 이번 한국 대표팀은 어려서부터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고 다닌 새로운 황금 세대이다 라는 말로 한국 선수들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하며 한국의 우승이 당연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왕샤오루이는 10년 전 난징을 시작으로 2013년 난징 아시안 유스게임 우승, 2014 난징 청소년 올림픽 준우승, 2018 AFC U19 챔피언십 준우승, 2019 U20 폴란드 월드컵 준우승,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까지 이번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줄곧 크게 승리하는 길을 걸어오며 김영권, 홍정호, 기성용, 구자철, 8990 세대의 뒤를 잇는 새로운 황금 세대로 성장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5개 대회에 모두 참가한 선수는 없으며 5개 대회 중 2개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바로 오늘 밤 결승에서 골을 터뜨린 정우영과 조영욱이라는 사실이다. 두 선수 중 정우영에게 있어 중국은 확실히 행운의 땅이라 할 수 있다. 정우영은 10년 전 난징 아시안 유스게임과 9년 전 난징 청소년 올림픽에서 모두 한국 대표팀의 핵심 멤버였기 때문인데 2014 난징 청소년 올림픽 결승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던 그는 이번에는 정반대로 동점골로 그때의 아쉬움을 달랬다라며 한국의 이 황금 세대는 떡잎부터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만한 실력과 우승 멘탈리티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히며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을 이겨서 한국 선수들을 제발 군대에 보내달라고 일본 대표팀에 애원할 땐 언제고 우리는 결국 챔피언에게 패한 거였네라며 태세 전환을 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왕샤오루이는 또 이강인보다 강한 황의조 2세, 한국 대표팀의 1등 공신, 감독에게 뽀뽀하는 신용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시안게임 시작 전에 한국 대표팀의 넘버원 형님이 누구냐고 물었다면 열의 9은 이강인을 꼽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대회 진정한 구원자로 등극한 황의조의 역할은 이번 대회 8골을 집어넣은 정우영이 맡게 되었다면서 사실 한국 구구라인의 에이스는 10년 전 난징 아시안 유스게임에 14살의 나이로 참가했던 정우영이다라며 정우영 선수의 실력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항저우가 속한 쩌장성의 지역 매체인 차오신문은 한국 대표팀 일본의 2대1 역전승 거두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정상대결에서 우승, 축구팬들 너무 멋졌다며 환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결승전을 직관한 중국 축구팬들의 반응까지 전하며 한일전에 대한 생생한 리뷰를 남겼는데요. 매체는 결전의 날을 맞이한 한국과 일본이 항저우 항롱 스타디움에서 관중들을 위해 최절정의 멋진 대결을 보여주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축구 강호이자 이번 대회 전승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워밍업도 없이 양팀은 그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치열한 대결을 펼쳤고 시작 2분 만에 일본이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이 골은 오히려 조직력으로 매경기 위협적이고 빠른 역습을 보여준 한국 대표팀의 투지를 불러일으켰고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치열한 대결에 관중석의 축구팬들은 더욱 흥분하였고 양팀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계속해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아울러 매체는 한 축구팬이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에 단골로 출전하는 팀이다. 이렇게 수준 높은 경기를 집 앞에서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매체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많은 팬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선수들과 잊지 못할 순간을 함께 나눈 이 멋진 밤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중국 축구 팬들의 목소리까지 담았는데요. 매체는 어떤 축구 팬들은 경기 내내 멋진 장면을 놓칠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라운드를 응시했는데 90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냐며 경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고 닝보에서 온 축구 팬은 일본이 한 골을 추가해 가급적이면 두 팀이 연장전까지 가서 이 경기를 최대한 오랫동안 즐기고 싶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우리는 이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훌륭한 경기가 집 앞에서 펼쳐지길 바란다면서 현장을 찾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관영 매체 신화왕은 한국이 일본을 역전하며 남자축구 우승 타이틀 방어의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강인, 정우영, 조영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의 삼지창 공격진이 번갈아가며 일본 수비진에 충격을 가했다라며 한국의 공격력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누리꾼들이 소일
일본 귀신이라고 조롱하며 싫어하는 일본의 팬을 자처하며 한국을 제발 좀 이겨달라고 일본에 열띤 응원을 보낸 것은 이강인, 정우영 등 유럽에서 맹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게 미치도록 부럽고 질투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의 실력과 정신력이 마치 오로지 군면제 때문이라는 식의 연부를 외웠던 것 또한 한국 축구를 폄하하며 열등감을 표출했던 것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막상 한국의 우승으로 대회가 끝나니 중국에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독보적인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축구 팬들은 특히 중국 대표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중압감과 사명감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인 전력이나 병역 혜택을 떠나 한국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매경기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금메달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병역 시스템이 일본의 유소년 시스템을 이겼다. 최근 몇 년 중국 축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경기가 한국과 일본의 경기라니 생각도 못한 일이다. 수준이 확실히 높더라. 한국과 일본이 풀 주전으로 뛰는 최정상 대결 정말 보고 싶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볼 수 있을까? 중국 대표팀도 벤치마킹하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한국의 이 축구 금메달이 모든 종목을 다 이긴다. 모두 같은 황인종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특히 한국은 인구도 이렇게 적은데 재능 있는 여러 아이들이 축구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려울 거야. 질투하지 마. 이건 매우 정상적인 결과니까. 중압감이 있어야 원동력이 생긴다. 중국 국대가 부족한 게 바로 중압감이다. 비록 한국과 일본 두 팀 모두 좋게 보지는 않지만 한국이 이기니까 왜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한 걸까? 세계의 미스터리. 일본은 유럽 강팀도 이기면서 왜 한국에게는 질까?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축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미 80년대 그 시절이 아니야. 그때는 한국과 일본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지. 한국 대표팀이 사실 엄청 강하긴 해. 지지난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독일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잖아. 중국 남자 축구야, 좀 봐봐라. 중국 국대는 언제쯤 굴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다른 사람이 승리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걸 끝낼 수 있을까? 한국 확실히 대단하네. 한국은 인구가 5천여만 명에 불과하고 국토 면적도 짱수성 저장성과 비슷해. 한국의 인구와 국토 면적이 적다고 불쌍해할 필요가 없어. 한국은 물가가 죽을 만큼 비싸서 가난한 사람이 짱수성이나 저장성만큼 많아.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너 자신을 불쌍히 여겨라. 기본소득으로 보면 짱수성 저장성이 한국보다 물가가 더 높아. 익숙해졌다. 언뜻 봤을 때 빨간 유니폼이 중국인 줄 알고 중국이 2대1로 우승한 줄 알았다. 아시안게임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메달이라고 말할 수 있어. 20일 동안 7경기를 하고 관심도도 1등이잖아. 마음속 목표가 있고 플레이의 방향이 있네요. 이게 바로 축구에서 승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퀄리티가 제일 높은 금메달. 한국과 일본의 축구 수준은 매우 뛰어나고 신인들도 엄청 많네요. 우리 국대가 하루빨리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들의 발전이 눈에 띄더라. 비록 한국을 싫어하지만 그들의 기복 없는 모습과 근성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봐봐, 6번째 우승이야.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중국 축구 팬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건 중국 남자 축구 외에도 한국 남자 축구가 있다. 중국 국대는 확실히 받는 압박감이 작아. 중국 국대야, 어떤 생각이 드냐? 한 달에 2,000위안, 국대는 이 정도를 받아도 많다. 봐라,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줄 게 아니라 징벌을 내려야 한다. 다들 징벌을 무서워하니까 자연스럽게 우승을 하잖아. 이강인 구하기 성공. 한국 대표팀은 이기면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일본 대표팀은 이기면 대학 기말고사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이 또 우수한 군인 여럿을 잃었다. 충성할 필요가 없어졌네. 일병 구하기 시즌2 성공. 군면제의 유혹이 정말 크다. 일본이 아쉬울 게 뭐 있냐? 다들 경기 봤잖아.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했어. 일본은 골키퍼 아니었음 진작 4대1 됐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네.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전역.
중국 국대도 군복무 의무가 있었으면 한국이 결코 우승을 차지할 수 없었을 거야. 너 너무 그 돼지들을 과대평가한다. 어떻게 이렇게 천진난만한 소리를 할 수가 있지? 군대가 아무나 다 받아주는 줄 아냐? 중국 남자농구와 남자축구도 앞으로 규정하자. 아시안게임과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전부 군대 3년 가야 하는 걸로 해서 걔네가 어떻게 될지 보자. 젊을 때만 일할 수 있는 축구 선수에게 군면제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대한 일이야. 경기 전 일본왈, 내가 한국 대표팀을 군대로 보내버린다. 레몬. 한국 축구 팬들 부럽다. 너무 질투난다. 한국 선수들 보고 나서 우리 중국의 소위 남자축구라고 부르는 것들을 좀 봐봐라. 한 줌의 닭털들 같다.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다. 중국 남자축구는 해산 먹는 걸 경축했다. 한국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 전에 현재 한국 대표팀의 실력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한국이 결승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었지. 한국의 경기를 보고 가장 크게 느낀 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식이 특히 강하다는 거였다. 우리는 두세 번 패스하면 뺏기거나 그냥 골키퍼에게 패스해버리지. 한국 왈, 병역 면제 너무 좋다. 일본 왈, 우린 그냥 훈련하러 온 거야. 중국 왈, 1등에게 졌지만 영예로웠다. 부럽고 질투나는 부류들이 한국 선수들이 군대 가길 바라며 결승에서 소일본의 축구팬이 되었는데 쪽팔리겠다. 이런 댓글창 분위기 4년 전에 이미 난 질려버렸다. 오늘이 이강인 전역하는 날이구나. B클럽 선수는 확실히 다르네. 이강인은 확실히 그라운드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레벨이 한 단계는 더 높더라. 몸놀림이 종횡무진하고 엄청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하더라. 7경기 연달아 이기고 우승한 한국 축하한다. 다만 마지막 2경기는 너무 힘겨웠어. 한 경기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다른 한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난도가 높아져서 깜놀했다. 이번 대회 아시안게임 핫한 2개 종목 남자축구와 롤에서 모두 순조롭게 우승했네. 한국 축하한다. 황선홍 전 연변 푸더 감독이 팀을 이끌고 우승한 걸 축하합니다. 우리 중국 축구 팬들은 매번 다른 나라가 한국을 가로막기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남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건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웃음거리가 된다. 한국 축하한다. 실력으로 보여줬네. 한국 명장 유능하네. 한국의 대표팀을 따라서 함께 축하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다음 대회에서는 또 어떤 병사를 구할 것인가. 레몬. 현장인데 엄청 기뻐 보이더라. 이강인을 아시안게임 경기에 넣으니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로 두들겨 패더라. 어떠한 수비수도 이강인을 따라붙을 수가 없더라. 한국을 보고 우리 좀 봐봐라. 30년이 마치 하루 같다. 패배가 끝이 없다. 쩐다.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만을 전달드리는 팅동TV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